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시청자 여러분. 마스터 프로핏 천윤재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네요. 일단은 제가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상당히 좋은 유용한 실전 매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알려드리는 실전 매매 그 활용 팁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유수의 경제 TV 실전 투자 대회에서 대략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우승을 했던 그 노하우가 담겨 있는 실전 투자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약 1시간 동안 진행하게 될 텐데요. 집중해 주시고 봐주시면은 분명하게 얻어가시는 것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또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업종에 조금 집중을 하고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일단 매매 팁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죠. 무릎에서 매수, 어깨에서 매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많이. 주식이란 건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리고 항상 들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그런 말인데 실행을 못하죠.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래쪽에 우리가 이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아래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상적으로, 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무릎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무릎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어깨 라인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대부분의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죠. 반대로 어깨 라인에서 매수를 하셔요. 그죠? 어깨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고 조금 내려가면은 손절하신다 이거죠. 항상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남들이 수익이 보는 개미들이 사는 무릎 라인에서는 사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뻔히 지켜본 후에 어깨 라인에서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 이제라도 사야겠다는 마음에 어깨에서 매수를 하시죠. 어깨에서 매수를 하시고 항상 주가 조금 빠지면은 본인이 세운 손절 원칙에 의해서 손절하시는 아주 안 좋은 패턴의 반복이 되는 거죠. 아주 안 좋은 패턴의 반복이 항상 되시는데 오늘은 이 무릎에서 살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실패했던 이 무릎에서 사지 못하고 어깨에서 샀던 그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제가 강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강의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주 쉽게 눈높이를 낮춰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뭐 그 무릎에서 매수해서 어깨에서 팔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HTS, MTS에서 제공하는 캔들 차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만 있으면 됩니다. 거래량 차트.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어떤 증권사든지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격도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이격도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이격도라는 보조지표 역시 모든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보조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보조지표가 바로 이격도입니다. 예. 캔들 차트와 거래량 차트 그리고 이격도만 있으면은 무릎 라인을 포착하실 수 있고 어깨 라인 역시 포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이 캔들 차트와 거래량 차트와 이격도만 있으면은 이런 무릎 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깨 자리를 포착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하는 반대로 어깨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서 무릎 자리에서 매도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그런 방법이 딱 세 가지, 캔들 차트, 거래량 차트, 그리고 이격도라는 보조지표, 이 세 가지만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무릎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가를 우리가 봤을 때 무릎 매수 타점이 상당히 쉽게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 매수 타점을 상당히 우리가 쉽게 조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매집 흔적을 찾아야 돼요. 매집 흔적이라는 건 바로 뭐 특정 세력이, 이 세력이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세력 하다 보면은 무슨 작전 세력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현재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의 주 매집원,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흔히 아시는 작전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세력이라는 의미는 아주 포괄적인, 현재 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의 주요 매집원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매집 흔적을 찾아야 돼요. 이 종목을 어떤 세력이 지금 매집 흔적을 매집을 하고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보통 주가의 바닥 부근에서는 매집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가의 바닥에서는 매집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매집 흔적은 도대체 어디에 표현이 되느냐? 바로 대량 거래에서 표현이 됩니다. 대량 거래. 직전 거래량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 차이 나는 대량 거래가 주가가 하방 중에 나왔다. 아래 거래를 벌면서 나온다. 하면 이거는 바로 매집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집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이 시점들이 바로 매집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이 시점들이 주가의 매집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매집 흔적, 대량 거래를 통한 매집 흔적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 매집 흔적이라고 했는데 빨리 매수 들어가야겠다. 빨리 매수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돼요. 매수를 들어가도 되시는데 문제는 뭐냐? 매수를 들어간 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면 손절을 해버린다 이거죠. 이만큼이나 갈 종목인데 이걸 못 참고, 그새를 못 참고 손절을 해버린다 이거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집 흔적을 찾아냈다면은 매수 타점은 이 이격도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빨간 노란색 선이 바로 이격도거든요. 이게 이격도거든요. 이격도를 보실 때는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이격도 수치가 110 이상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과매수 상태라고 합니다. 과매수 상태. 주가가 과매수 상태가 되면은 조정이 나오겠죠. 110 이상이 되면은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분할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격도의 수치가 90 이하일 때는 우리가 흔히 과매도 상태라고 봅니다. 과매도. 주가가 과하게 빠져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주가가 과하게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격도 90에 90 이하로 떨어지는 이 지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자 현재 이 종목의 무릎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격도만 활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격도 90 이하니까 무조건 매수해야 돼. 이런 개념이 잡히시면은 계좌에 있어서 파란불이 뜰 확률이 아주 커집니다. 기술적으로 이격도 90 이하,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모든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그 전에 참고를 해놨죠? 바로 대량 거래를 통한 매집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대량 거래를 통한 매집 흔적을 찾아낸 자료입니다. 매집 흔적이 있다는 건 이 종목의 바닥 가격에서 특정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특정 세력이 들어왔다는 매집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매집 흔적이 나와 있는 종목들에 해당해서 이 이격도 90 이하 자리는 아주 엄청난 무릎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무릎 매수 타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릎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매집 흔적을 보자 그랬죠. 매집 흔적. 대량 거래가 나와주는 구간. 이 직전 거래량에 비해서 3배 이상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바로 매집 흔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집 흔적이 발생했다고 바로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정 부분 개미 털어내기 구간이라고 하죠. 일정 부분 조정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어하고자 매수 타점은 이격도를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매수 타점은 이격도를 활용하자고 했어요. 이격도를 활용하시는데 이격도는 110과 90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이격도상 11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상당히 주가가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90 이하일 때는 과매도 구간으로 주가가 상당히 바닥 구간이다,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이런 이격도 90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가져가시면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격도 9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0점짜리 답안을 내신 겁니다. 50점짜리 답안을 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격도 90 이하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맞지만 걔는 반만 맞은 거예요. 플러스 50점, 100점짜리 답안은 뭐예요? 이격도 90 이하 접근하기 전에 대량 거래가 발생해서 매집 흔적이 있었다. 이격도 90 이하 접근하기 전에 대량 거래가 발생해서 매집 흔적이 있었다.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이격도 90 이하가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되어준다 라는 개념까지 이해하신 분들이 바로 100점짜리 무릎 구간 포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주가의 무릎 부분 매수 타점은 일단은 매집 흔적이 있는 대량 거래가 나와주는 종목을 찾아놔야 됩니다. 매집 흔적이 있는 대량 거래가 나와주는 종목을 찾아 놓으시고, 이런 종목들 찾아 놓으면은 항상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으세요.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확인할 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격도를 활용해서 매수 타점,
잡아보자는 겁니다. 이격도를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똑같은 원리로 어깨에서 파는 법, 어깨에서 매도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에서 파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어깨 매도 타점은요. 주가 어깨 매도 타점은 주가의 어깨 매도 타점은 이 거래량과 역시나 이격도 110 돌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래량과 이격도 110 돌파를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이 직전에 말했듯이 이격도 110 이상 구간은 주가의 과열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격도 90 이하 구간은 주가의 과도한 침체 구간이라고 했고요. 이격도가 이런 식으로 110이 돌파돼서 상향되는 구간에 1차 매도를 하는 겁니다. 1차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 현재 이 차트에서는 이런 구간이 1차 매도가 되느냐? 바로 거래량 때문입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죠. 윗꼬리가 크게 출현하면서 이 윗꼬리 라인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우리가 어깨 부분에서 잡았던 세력의 이탈이 없는 상태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석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가는 이 이격도 110 이상 부근에서 1차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2차 매도의 영역은 아래쪽에 안내되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제가 이격도와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강의해 놓은 내용을 무료로 제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1차 매도 타점만 알아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가를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려워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려운데 이제는 제가 기준을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이격도상 보조지표 이격도상 110이 돌파되는 구간에 110이 돌파되는 구간에 1차 매도를 나가자. 한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110이 돌파되면서 거래량 역시도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버린다면은 세력 이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전체 물량 다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110이 돌파가 된다 했을 때는 전체 물량을 다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 부분은 바로 세력 이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세력 이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110이 돌파된다. 그럴 때는 세력 돌파로 보시고 세력 이탈로 보시고 전체 물량을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주식 매매에 있어서 무릎에서 매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에서 매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더라. 올바르게 우리 개미분들이 욕심 안 가지고 적당하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깨 부분에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이 세 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거래량, 그리고 이격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캔들 차트,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무릎 구간을 언제든지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무릎 구간을 언제든지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은 매수 타점, 그리고 관심 종목에 편입해야 될 종목을 잡는 법은 뭐라고 했죠? 매집 흔적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된 종목을 우리가 찾아보자. 매집 흔적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종목을 찾아보자. 내가 찾기가 힘들다 했을 때는 우리 주변에서 나 주식해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종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야, 뭐 A전자라는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데, B해운이라는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데, 뭐 C생명이라는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데, 여러 썰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썰들이 많아요. 주위에서 종목 추천은 정말 잘해줍니다. 이런 종목들 잘 귀담아 듣고 계시다가 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만. 내 친구, 내 주위에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아니면 뭐 우리가 이렇게 TV 방송에서 말하는 종목들이 대량 거래가 발생돼서 매집 흔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해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는 게 첫 번째 스텝이죠.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이었다. 내 지인이 말해줬던, 누가 말해줬던 종목을 내가 차트를 봤을 때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이었다. 아래와 같이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이었다. 하면 이제는 매수 타점을 잡아보셔야죠. 그죠?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으면, 자, 매집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매집 타점을 잡을 땐 제가 이격도를 활용하자고 했죠. 매집 타점을 잡을 땐 제가 이격도를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격도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했죠? 이격도 지표상, 이격도 지표,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이격도 지표상 110 이상 구간은 주가의 과열이라고 했습니다. 110 이상 구간은 주가에 제가 과열이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지표상 90 이하 구간은 주가의 침체 구간, 바닥 구간이라고, 단기 바닥 구간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누가 말을 했든 말해줬던 종목의 세력의 매집 흔적이 발생된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켜 놓고 이렇게 이격도 90 이하 주가의 침체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가의 침체 구간 90 이하의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바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크게 하락 없이 큰 수익을 거둬볼 수 있습니다. 큰 하락 없이 큰 수익을 거둬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무릎 타점에서 매수 잘했다 하실 때는 이제 매도하는 게 일입니다. 그렇죠? 매도하는 게 일이에요. 예. 매도할 때도 역시 간단하게 이격도를 활용하자고 했죠. 이격도
110 이상 돌파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하자고 했죠. 왜 1차 매도냐? 자, 해당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격도 110 이상 돌파되는 구간에 직전 매집 거래량 대비해서 크게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세력의 이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1차 매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격도 110 이상 돌파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이격도 110을 돌파를 한다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세력의 이탈이 있구나. 이 주가를 매집했던, 이 종목을 매집했던 세력의 이탈이 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때는 분할 매도보다는 매도의 비중, 전체 물량까지도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바로 무릎에서 매수, 어깨에서 매도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팁이 나는 정말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해 놓은, 자, 이격류를 활용한 단기 바닥을 잡는 법, 그리고 단기 고점을 잡는 법을 설명해 놓은 이 강의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눌림목을 활용해서 또 단기 바닥을 잡아보는, 단기 고점을 잡아보는 조금 심화 강의인 거래량 눌림목 실전 매매 활용법 역시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안내되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법 확인하셔가지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법 확인하셔가지고 입장만 하시면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습니다. 그렇죠? 자, 잠시 쉬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업종과 종목군들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10월 달 상당히 강했던 그 게임 업종, 이제 다음 주도 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 게임 업종은 겨울 시장이 항상 좀 강세장이 연출이 됩니다. 게임 업종은 겨울 시장이 원래 전통적으로 조금 강세장이 연출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죠. 뭐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가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뭐랄까요, 조금 힘들었던 바로 산업이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이고,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자면은 우리 PC방
PC방 사장님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차라리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견뎌내셨는데 이제 11월 1일부터는 PC방도 단계적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에 따라 일정 부분 PC방의 매출도 올라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PC방의 매출이 올라온다면 그건 또다시 다른 의미로 게임 업종 전체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럼 왜 10월에 게임 업종이 강했냐? 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단기 상승 모멘텀을 가졌었죠. 일단은 메타버스 시장에 이 게임 종목들이 적극적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적용하기 쉬운 업종 역시도 게임 시장입니다. 이 게임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 미래 신성장 동력인 메타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해당 섹터, 해당 종목들이 상당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 게임 업체들이 또 상당히 강했죠. 블록체인 관련해서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아주 크게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례로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비해서만 해도 2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20%도 아니고 200%의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가 있죠. 미르포가 글로벌 동시 접속자 수가 대략적으로 10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르포의 글로벌 동시 접속자 수가 100만 명이 돌파를 했어요. 미르포 글로벌 동시 접속 100만 명 돌파. 이 한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도 상당히 크게 상승 여력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블록체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블록체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위메이드 트리를 흡수합병하기로 했죠. 위메이드 트리를 흡수합병하기로 한 이후에 급등이 아니고 이거 뭐 폭발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메이드를 지금 따라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오늘 알려드렸었죠. 오늘 알려드렸어요. 자, 현재 여기 보십시오. 이격도 22격도의 수치가 어떻게 나와주고 있죠? 22격도의 수치가 142를 그리고 있습니다. 22격도의 수치가 142를 그리고 있어요. 142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격도상 110 이상 구간은 주가의 과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0 이상 구간은 주가의 과열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배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과열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따라가는 우는 범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메이드 같은 종목 워낙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수 타이밍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매수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으시고 항상
지켜보셔야 돼요. 항상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떤 구간을 지켜보시느냐, 어떤 구간을 지켜보시느냐, 대량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격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 이하 구간, 이격도 100 이하 구간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팁을 드린 거예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오늘 배운 부분을 활용해서 이격도 100 이하 부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격도 100 이하 구간까지 지켜보시면 상당히 정말 좋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대부 시스터즈. 상당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생소하신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쿠키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쿠키런. 약간 젊은 층들은 좀 더 아실 수가 있어요. 쿠키런. 쿠키런이라는 게임 개발 종목인데요.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주가의 상승은 많이 나왔죠. 대략적으로 올해 7월 말에 비해서 160% 정도 160%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160% 정도 상승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 그럼 이 그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했느냐? 일단 이 부분부터,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쿠키런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게임인데, 자,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휴대폰에는 두 가지 운영체제가 있죠. ISO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ISO와 안드로이드 두 가지 운영체제가 있는데 이번 애플 앱스토어에도 런칭을 합니다. 그동안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지신 분들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애플사 제품을, 아이폰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나와주는 종목이고, 자, 해당 종목 보시면은 지금 이격도가 88입니다. 88. 이격도가 88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격도 110 이상, 90 이하. 이격도 90 이하는 뭐라고 했죠? 침체 구간이다. 단기적인 바닥 구간이다. 무릎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데브 시스터즈 종목을 보시게 되시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9만 5천원, 19만 5천원 이상 단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하고, 대략적으로 현재 위치가 약 한 40% 정도는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는 조정이 충분히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히 나와 있는 종목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세력의 매집 흔적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직전 거래량보다 상회하는 아주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한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한 지점은 바로 한 15만원대 구간이죠. 대량 거래가 발생한 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력 이탈의 거래량 흔적은 없습니다. 세력 이탈의 거래량 흔적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런 걸 보고 아름다운 조정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매집 흔적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이격도는 88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집 흔적은 있는 종목이고 현재 구간에서 이격도는 88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집원이, 주요 세력이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투신사와 연기금이 주요 매집원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료 쿠키런 계속적으로 중국, 미국 뻗어나가고 있어. 거기에 안드로이드에서만 되던 부분 애플에서도 돼. 주요 매집원은 투신사와 연기금이야.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이격률이나 그리고 매집 흔적이나 다 아름답게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대부 시스터즈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망설임 없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망설임 없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 게임 업종이 지금 강세일 때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력을 가진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또 하나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액션스퀘어입니다. 액션스퀘어도 그동안 조금 강세가 상당히 강했죠. 전통적으로 액션스퀘어는 올 한해 지속적으로 지금 강했던 종목이에요. 지속적으로 강했던 종목이 바로 이 액션스퀘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흔히 우리가 아는 그 텐센트 삼국지, 뭐 나이가 온 시청자분들께서 한 30대 이상만 되셨더라도 우리 다들 PC 게임으로 삼국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일단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엔빌이라는 게임이 5월달에 신작 출시를 했습니다. 엔빌이라는 게임이 5월달에 신작 출시를 했는데, 이 엔빌의 실적이 2분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엔빌의 실적이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4분기에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액션스퀘어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7,000원 후반단 가격이 상당히 조금 주가의 저항이 심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계속적으로 봤던 이 이격도 상에도 12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12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부분 조금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부 시스터즈와 비교해서는 이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거래를 하시는 우리가 거래원 참고를 봤을 때 약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최근 거래에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좀 저항선에 걸리는 가격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액션스퀘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그 위메이드 말씀드렸을 때의 전략처럼 약간은 좀 조정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대부 시스터즈 같은 종목을 결국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좋거든요. 대부 시스터즈 같은 종목을 찾아내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한 개의 이 업종이 강세를 간다면은 결국엔 순환매로 많은 종목들이 조금 강세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약간 우리가 발상의 전환으로
좀 등치가 사이즈가 큰 넷마블 같은 종목도 이런 구간대에서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횡보 중이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주가가 20년도 8월 달부터 장기 좀 횡보 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넷마블이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뭐 현재 한 12만 원대 주가가 형성되고 있죠. 현재 주가가 12만 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넷마블 한참 잘 나갔을 때 비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항상 한참 잘 나갔을 때 비해서 한 35% 정도, 대략 40%까지 빠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0% 정도까지 지금 좀 빠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조금 이 사이즈가 덩치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선반영이 좀 되었단 말이에요. 선반영이 되었고, 제가 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대부 시스터즈 같은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빠른 회전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약간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금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실적 부진이 좀 있었거든요. 2분기가 실적 부진이 있었는데 3분기, 4분기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10이고 2분기 실적이 15고 3분기 실적이 2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는 주가의 폭발력은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5였는데 이 다음 분기 실적이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 분기 실적이 플러스 3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좀 드라마틱한 실적 상승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주가의 폭발력도 강해지거든요. 넷마블 같은 종목 일단 충분히 장기 지금 횡보 기간 거쳤고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실적 턴 어라운드도 예상되는 이런 지점에서 넷마블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로 넷마블이 한번 상승을 맛보고 나서 이제 그 이슈 끝나고 상당히 좀 많이 좀 잠겨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 패턴을 그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상승 패턴을 그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주가 11만원 때부터 이 12만원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마블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했던 이 게임 업종들 잘 기억하셔서 대응을 꼭 해보시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쪽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법 확인하셔가지고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